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재입니다. 저는 지금 잠실에 오랜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토요타 라브4 PHEV를 타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라브4를 소개를 드리자면 1994년에 가장 처음 등장을 했고요. 지금의 5세대 2019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됐는데요. 사실 이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2009년 3세대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차인데, 지금은 이 토요타의 우리나라 판매량의 약 43%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으로 부상을 했죠. 사실 라브4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차이기도 합니다. 컴팩트 SUV가 한창 유행할 적에 이 차가 이제 그런 유행을 선도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화를 강조하게 되면서 드디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우리나라에 발을 디디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꽤 낯설죠. 일단 국산차에서는 우리나라에 선보였던 차가 없었고, 수입차 분야에서도 독일차 위주로 편성이 돼 있었던 그런 라인업이거든요. 뭐 포르쉐라던가 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중대형, 그러니까 5 시리즈나 E클래스 E급 이상, 그리고 또 파나메라 이런 차들을 통해 선보였던 그런 파워트레인인데, 지금 이 라브4 PHEV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이 토요타 라인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차가 바로 이 차예요. 왜냐면 전체적인 이 상품성이라던가 디자인이 워낙 토요타 라인업 중에서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또 멋들어진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특히 지금 이 외관 같은 경우는 크로스 옥타곤이라고 해서 이 팔각형의 어떤 그 조형이 앞뒤로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조형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전반적인 외부 패널이라던가 뭐 캐릭터 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차를 딱 놓고 봤을 적에도 그런 형태가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2년 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LED 헤드라이트라던가 이런 부분이 또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세련되고 또 이 SUV만의 강인한 그런 인상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아무래도 이 북미 시장을 염두한 차다 보니까 뭐 국산차에 비해서 많이 좀 투박한 그런 느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실 차도 이제 나온 지 거의 한 4, 5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약간 낡은 티를 막 다 벗어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은 이제 센터페시아에서 볼 수가 있죠. 이 모니터가 8인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디지털 계기판은 12.3인치 크기를 확보를 해서 이제 디지털화를 어느 정도 이룬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일단 작아요.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LG U+와 협업해서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요타 커넥트 이런 시스템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의성들을 조금 더 레벨업을 시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앱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 이 그래픽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강한데,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연결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반을 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U+ 드라이브라고 해서 LG 통신망을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 흐름이 되고 있는 카트홈이라던가 이런 기능도 어김없이 들어가 있고요. 또 뭐 음성 지원이라던가 실시간 내비게이션 안내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 시간이 워낙 짧아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 통풍 시트라던가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모두 챙겼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이런 뭐 디자인이라던가 상품성 이런 것들보다 이 PHEV만의 그 성능이에요. 토요타가 말을 하기로는 이제 예전에는 하이브리드가 이 효율적인 면에서 좀 많이 어필을 했다면,
이제는 이 하이브리드가 이제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보니 이번에는 이제 퍼포먼스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연료를 덜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잘 달릴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기존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모터 성능을 키우고 또 배터리 용량을 많이 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브4 PHEV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306마력이에요. 시스템 최고 출력이 306마력이고 이 앞에 이제 2.5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177마력을 발휘를 하죠. 그리고 지금 그 앞바퀴 뒷바퀴 축마다 모터가 또 있는데 앞에 있는 게 140kW, 뒤에 있는 게 40kW입니다. 토요타에서는 E4라고 하죠. 일단 앞뒤로 이어지는 그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고요. 이 앞뒤 모터가 따로 각 바퀴를 잡고 굴리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앞바퀴 굴림의 특성이 강하고요. 또 힘이 이제 뒷바퀴에 힘을 써야 될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모터를 활용해서 전반적인 출력을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EV 모드로 가속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예요. 완전 이 전기만으로 63km를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전 하이브리드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이 용량이 커졌다고 해요. 18.1kWh를 지금 그 뒷좌석 아래 배치를 했는데 이 가속은 정말 완전한 전기차입니다. 이건 지금 계기판을 보게 되면 그 뭐 속도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배터리에서 앞바퀴로 전력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전력을 회수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존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좀 더 다른 주행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먼저 일반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요. 또 이 배터리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EV 모드, 그리고 이 두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자동으로 쓸 수 있는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엔진만 구동해서 이 배터리의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 모드, 이렇게 4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지금 일단 하이브리드 모드라서 엔진이 조금씩 돌고 있어요. 4기통 2.5 엔진이 구동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4기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억제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충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기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는데 가속을 할 때는 이 배터리에서 그리고 엔진에서 지금 동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다시 회생제동을 통해 이 전력을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되게 담백한 그래픽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변속기가 CVT 무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이런 뭐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유연한 가속 감각, 이런 것들이 확실히 토요타가 이 하이브리드 또는 전동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은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토요타를 두고 많은 또 논란이 있죠. 다들 전기차 만드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안 만들고 또 되게 느리냐, 이런 논란이 꽤 있어요. 하지만 이 토요타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전동화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충분히 하이브리드 또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탄소 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토요타가 순수 전기차를 내놓고 또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 PHEV가 해야 할 그런 또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차를 많이 만들고 있는 토요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올해 토요타 6가지, 렉서스 2가지의 전동화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라브4 PHEV,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로서 또 새로운 가치를 제시를 합니다. 사실 이 5천만 원대 중반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300마력 그리고 PHEV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감을 과시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희성 기자였습니다.